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은 시장의 예상을 산산이 부수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매출 133조 원에 영업이익은 무려 57조 2천억 원.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755%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곧이어 실적을 발표할 SK하이닉스 역시 기존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어 약 4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두 기업의 한 분기 영업이익을 합치면 100조 원에 육박하는 한국 반도체 역사에 전례 없던 숫자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근본 동력은 바로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의 폭증하는 수요에서 비롯됩니다.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기 위해 서버를 경쟁적으로 증설하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서버용 D램과 고대 역폭 메모리, HBM의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실제 D램 가격은 이미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올해 1분기에만 범용 D램 가격이 최대 100% 가까이 급등하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선주문 구조의 정착입니다. 과거에는 반도체 기업들이 일단 제품을 만들어 놓고 수요처를 찾았기 때문에 경기가 꺾이면 막대한 재고 부담을 떠안아야 했지만 지금은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거대 고객사들이 1년치 물량을 미리 주문하고 계약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의 재고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가격 협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만들었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압도적인 실적과 구조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호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뜨거운 파티는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뜨거운 파티는 최소 2026년 3분기, 길게는 2027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의미 있는 신규 공급이 사실상 2027년 하반기까지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SK하이닉스가 준비 중인 용인 클러스터의 첫 팹 완공 시점이 2027년 5월이고 경쟁사인 마이크론의 미국 아이다호 신규 공장 역시 2027년 중반에나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공장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장을 짓고 나서 실제 양산에 들어가기까지 수율을 잡고 장비를 안정화시키는 램프업이라는 준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립니다. 이 시간을 고려하면 신규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7년 4분기, 즉 10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시점이 이번 사이클의 진짜 변곡점이자 공급이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잡기 시작할 가능성이 열리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되는 셈입니다. 과거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실적이 정점을 찍은 뒤 불과 2분기 만에 주가가 꺾였던 사례와 비교하면 이번 사이클의 견고함은 더욱 뚜렷해집니다. 당시에는 수요 예측을 초과하는 공급이 문제를 일으켰지만 지금은 AI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수요, 폭증을 공급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명확한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어딘가 미지근합니다. 기록적인 이익과 보장된 미래를 가진 기업의 주가가 왜 제자리를 맴도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분기 영업이익이 수십조 원에 달하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은 기업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기업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가능성, 그리고 1,400원 선을 위협하는 높은 환율 같은 것이 경제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역설적인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불과 5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분기마다 수십조 원의 이익을 벌어들이는 초우량 기업이 고작 5년치 이익만으로 시가총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시장이 아직 이 엄청난 실적을 주게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 주가는 26만 6천 원 수준으로 현재 주가 대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80%에 달하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분석합니다. 연초 대비 74%나 급등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시티은행과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여전히 50%가 넘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주가 정체는 기업의 체력이나 성장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해소될 수 있는 외부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다시 말해, 억눌려 있던 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를 한꺼번에 분출하며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인들이 쌓아가는 막대한 현금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거대한 현금 흐름의 종착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즉 케이펙스입니다. 역대급 이익을 눈앞에 둔 두 거인이 투자를 망설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경쟁사와의 기술 격차를 확실하게 벌리고 HBM과 같은 차세대 시장의 패권을 완전히 굳힐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쌓아둔 현금은 결국 새로운 공장을 짓고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는 데 쓰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에 P4, P5 라인 증설의 속도를 내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120조 원이 투입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거대한 공장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힘만으로 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라인 하나를 깔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비와 소재, 부품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은 고스란히 국내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의 수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시차입니다.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살펴보면 소부장 기업들의 주가 반응은 대장주들보다 통상적으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대장주들이 먼저 움직여 투자를 확정하고 그 이후 실제 장비 발주와 입고가 시작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의 실적이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DRAM을 수직으로 더 높이, 더 많이 쌓아 올리기 위해 TC 본더와 같은 특정 후공정 장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처럼 기술의 진화가 특정 소부장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논리적 흐름이 그저 막연한 기대감에 그치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미 시장은 숫자로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는 답은 이미 시장의 숫자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주가 수익률만 놓고 보면 소부장 핵심 기업들은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쏠림 현상이 아니라 대장주들의 설비 투자가 실제 수주와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표적으로 후공정 분야의 한미 반도체는 HBM 제조에 필수적인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며 40%가 넘는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분야의 원익 EPS와 테스 같은 기업들 역시 SK하이닉스로부터 수백억 원 규모의 장비를 수주했다는 명백한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예측이 아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현실입니다. 칩의 성능을 최종 검증하는 테스트 분야의 리노공업 역시 AI 시대가 열리면서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반도체 종류에 완벽하게 대응하며 시장 확대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와 실적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금의 반도체 설비 투자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되는 초입 단계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본 소부장 기업들의 성장은 본격적인 질주의 시작에 불과하며 진짜 실적 성장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직접 사이클의 온도를 측정하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나침반이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인데요.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연 SK하이닉스의 실적입니다. HBM 분야의 독보적인 선두주자인 만큼 SK하이닉스가 발표하는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전체 메모리 시장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분기 DRAM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이미 11개월 연속 상승한 DRAM 가격이
과연 2분기에도 시장의 기대치인 30%에서 50%에 달하는 가파른 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수요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설비 투자, 즉 캐펙스 계획을 꾸준히 추적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과 같은 최종 수요처들이 투자를 계획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지 여부가 반도체 수요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나침반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가리킨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순항하는 배 앞에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암초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언제 다시 불붙을지 모르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은 국제 유가를 급등시키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와 같은 일부 종목들은 이미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언제든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4분기부터 신규 공장이 본격 가동되며 제기되는 피크아웃 우려입니다. 만약 이때부터 시작되는 공급이 수요 증가 속도를 앞지르게 되면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파도를 넘어 우리가 더 큰 바다를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팔았던 상인들이었습니다. 지금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골드러시가 펼쳐지고 있고 여기서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바로 그 청바지와 곡괭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AI 서비스를 만들든 어떤 AI 모델을 훈련시키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AI의 적용 분야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자동차 같은 일상의 기기 속으로 파고드는 온디바이스 AI 시대로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특정 산업의 경기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기술 발전과 함께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구적인 성장 엔진을 장착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 일부에서는 2026년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300조 원에서 400조 원에 달하고 마침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넘어 글로벌 전체 기업 중 영업이익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